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8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대단히 늦어졌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이 좀 많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이 한 3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갑자기 전화 온 데가 좀 많아서 전화로도 받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거세지는 태블릿 PC 조작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동훈.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박영수 관련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에도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대장동 50클럽 의혹에 휩싸여 있는 박영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라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어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에 들어온 뒤 조사실로 바로 올라가면서 취재진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비공개로 소환해? 딴 사람들은 그럼 왜 비공개로 소환 안 하고 박영수만 비공개로 소환하죠?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영수는 비공개로 소환하고 다른 사람은 공개 소환하고. 박영수 이 사람은 옛날 특검할 때 모든 거짓 탄핵시킬 때 모든 사람 다 공개 소환해서 망신 준 사람이 박영수예요. 우리는 이 박영수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검찰이 비공개로 소환하나요? 공개해야지, 공개적으로.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래? 비공개로 소환하는 사람들이 구속영장 청구. 글쎄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구속이 안 되겠죠. 검찰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클럽 50억 얘기가 나온 지 언제예요? 저는 이 검찰의 쇼하는 행위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늑장 수사는 하나 많아요, 여러분. 구속영장 청구 하겠죠. 글쎄, 구속영장이 떨어질까? 두고 보겠어요. 다음 갑니다.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서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두 번째 검찰청에 갔습니다. 가면서 검찰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 조작이다. 검찰이 조작을 한다. 얼마나 조작을 하느냐. 태블릿 PC도 조작을 해서 한동훈이가 조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박한다는 겁니다. 태블릿 PC로 협박하는 송영길이라는 제목의 송영길이 협박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 협박에 또 나섰습니다. 어제 그제입니다. CBS의 김현정 쇼에 출연해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 넘치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계속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 아니 증거 조작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왜 MBC 기자 압수수색 하듯이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하듯이 바로 변희재 압수수색에서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도 제가 한동훈 장관께 질문 직접 물어보세요. 드려보고 싶은데 한번 불러보세요. 한동훈 계속 장관. 섭외는 넣고 있습니다. 계속 섭외는 그렇게 드리고 말하기 있다는 좋아하고 이 한동훈이 장관인지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정치적인 장관을 불러보세요 한번. 이재명 대표가 자,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제 그 송영길은 본격적으로 태블릿 PC로 자신의 그 돈봉투 의혹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뿐만 아니라 이제 야권에서 본격적으로 태블릿 PC 문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성명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열린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블릿 PC를 비웃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미디어워치 기사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명서입니다. 열린민주당 성명서입니다. 한동훈 태블릿 조작 관련 변희재에게 법적 조치 못하는 진짜 이유를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명서입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저질 괴담. 변희재가 저질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 변희재를 구속 수사라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태블릿 증거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했다. 열린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냐면서 진짜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기도 했다. 어제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저질 괴담 유포자 변희재를 고소하고 수사하라 라는 제야 공식 성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태블릿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민주당은 성명서에서 우리 열린민주당은 태블릿 PC 증거 조작의 진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한다. 하지만 본인을 향한 의혹 제기에 즉각 법적 대응을 해온 법치주의자 코스프레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저질 괴담을 몇 년째 유포하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태도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심지어 최근 변 대표는 한 장관이 자택 앞에서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및 진상규명 집회를 개최했다며 취재를 위해 차량을 미행하고 자택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를 고소 고발했던 한동훈 장관의 법치주의는 왜 변희재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송영길 전 대표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아마 송영길의 돈 봉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국의 법무장관께서 왜 유독 변희재 대표에게는 방탄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억측을 하기 전에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저질 괴담을 유포하는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국의 장관이 하기에도 참 구차한 태도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질 괴담 유포자 변희재를 고소하고 구속 수사 그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태블릿 증거 조작 의혹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늘입니다. 20일 날 12시 한동훈 장관이 타워팰리스 자택 앞에서 열리는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에 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동환 변호사도 할 말이 많아요. 이동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동훈은 2017년도에 태블릿은 최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다가 2013년엔 입장을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한동훈은 2017년도에 태블릿은 최소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은 2023년 올해 태블릿은 추서훈의 것이 아니다. 야, 그거 추서훈의 거 맞다며 그럼 돌려줘! 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개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블릿 PC는 가짜예요. 저는 2016년 태블릿 PC가 JTBC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가 가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이 전공이고 카메라 출동 기자에서 볼 때 저거는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를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렌식 검사를 했더니 태블릿 PC가 조작을 했어요. 검찰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게 포렌식 조사에서 나타났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털고 가라. 털고 가라. 이거 끝내 당신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태블릿 PC 가짜로 한 거 털고 가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탄핵 과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재하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탄핵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결재해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의 평가를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전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거짓 세력들,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든 세력들, 그것을 이용해서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이라든지 장제원이라든지.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또 지금 저 엘리엇 있죠? 엘리엇. 그 사모펀드. 지금 수천억 물어내게 생겼어요. 이 태블릿 PC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송영길은 구속 못 시킵니다. 태블릿 PC 때문에 구속 못 시켜요. 이재명도 구속 못 시킵니다. 태블릿 PC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줄 때 모든 걸 다 척결할 것 같았죠. 천만에요. 지금 척결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집권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수면 아래로 숨어갈 수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 지금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커밍아웃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커밍아웃을 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사과한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 당장 추서훈을 석방하겠다. 변희재에게 사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거세지는 태블릿 PC 조작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동훈. 아마 지금 옛날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금 윤석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제 제목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우파라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우파라면 저처럼 말씀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과하라. 이실직고 하라. 지금 털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입니다. 조중동,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조중동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태블릿 PC가 묻혀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지금 사과하라. 빨리 사과하라.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언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드는 사람들은 지금 저처럼 그 말을 똑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고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정의가 얼마나 위선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 치고 지금 윤석열에게, 한동훈에게 태블릿 PC 사과하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적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위선자예요. 제 제목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의 피해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손이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입시 카르텔이 난리예요. 이제 경찰까지 나섰어요. 경찰하고 공정위도 사교육 카르텔 합동 단속을 한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사교육 단속에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도 함께 나선다. 기존에는 시도교육청이 주로 단속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를 밝히자 보험정부 차원에서 대처에 나선 것이다. 여러분, 코미디입니다. 경찰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시험 문제지를 보고, 모의 시험 문제지를 보고 이게 사교육 카르텔인지 아닌지 경찰이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코미디라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 그 군사정부 시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노를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 야, 이상노, 넌 나쁜 사람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하는데, 교과서 밖에서 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어? 근데 이상노, 너는 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넌 나쁜 놈이야. 사이비야. 넌 좌파야. 골수, 똑같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를 파들어 갈 때, 탄광에서 구두를 파들어 갈 때 쫙 파는데 수십 년을 파도 금이 안 나와. 그러면 잘못 파들어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이 구를 잘못 파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거 사교육을 없애야 돼라고 수십 년 동안 외쳤지만 못 없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야, 계속 더 파야 돼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틀린 말이, 요점에 있어서 틀린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1호선에서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 1호선에 특히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근 시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야, 거기서 자기 혼자 가겠다고 막 미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을 잡아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에요. 다시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1호선 서울 신도림역에서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많아. 근데 자기 혼자 가려고 막 미는 사람, 그거 위험해. 그 사람을 잡아내. 단속해. 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까지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1호선을 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가려면 지하철 2호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하철 1호선만 타고, 야, 지하철 1호선 타. 누가? 교육부 관리가 1호선 타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카르텔의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대학에 가려면 지하철 2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을 타라고 강요해 온 교육부, 이게 카르텔이에요. 교육부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이 커졌어요. 그런 점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와 학원이 카르텔 형성한 건 맞아요. 어떤 점에서? 죄송합니다. 2호선을 타야 되는데
2호선, 1호선을 타라고 교육부가 강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교육이 생긴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 1호선에서 신도림역에서 막 사람 미는 거 위험하잖아. 잡아내. 사람들이 박수쳐. 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올바른 일이야. 그걸 비난하는 이상으로 넌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광산을 수십 년 동안 파고 가다가 금이 안 나오면 잘못 판 거예요. 우리가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고 수십 년 동안 얘기해서 계속 한 군역을 파. 잘못된 거예요. 왜? 서울대학을 갈 때는 2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을 탄 겁니다. 1호선을 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2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야. 교육부 관리가. 왜? 그게 카르텔에 1호선으로 사람들을 계속 밀어넣어.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벌어. 교육부 관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1호선에 상점을 만들어준 상권을 형성해줘. 그들로부터 이권을 챙겨. 그게 교육부예요. 대통령은 그거 몰라. 미안하지만 대통령은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2호선에 타야 된다는 걸 몰라. 왜? 제가 그랬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을 속아먹기가 제일 좋다. 야! 내가 검사야. 야! 지하철 1호선에서 막 미는 사람 다 잡아들여! 안 된다니까요. 지하철 1호선에서 아무리 미는 사람 잡아도 이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2호선을 타야 돼요, 여러분. 2호선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쳐. 윤석열이 박수쳐. 잘하고 있다고. 천만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굴을 파들어 갈 때 수십 년을 파도 금이 안 나와. 그러면 굴을 잘못 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이거예요. 다른 굴을 파자. 문제는 입시 제도 1호선이 아닌 거예요. 시스템 2호선을 타보자는 게 제 제안인 겁니다. 여러분 저 욕하시는 분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야 1호선에 그 좌파들이 득실득실한데 그거 잡아내자는데 왜 이상로 너는 반대하는 거야? 너도 좌파야. 여러분 1호선에서 좌파 잡아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2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을 타갖고 서로 뭐 좌팔 잡자 우팔 잡자 이 짓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제 1호선은 버리세요. 2호선을 타자고요. 2호선을. 여러분 이 방송 안 보신 분은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좀 부탁해요. 이거 보는데 한 20분에서 30분이면 돼. 한 30분이면 됩니다. 1호선은 버리세요. 1호선을 계속 타라고 주장한 교육부 관리와 그리고 1호선에서 상권을 형성한 상인들 간의 카르텔 그건 맞아요. 그러면 1호선을 없애고 2호선을 타야 되는데 계속해서 1호선에서 단속하자. 멍청한 일이라는 겁니다. 멍청한 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지 않은 분은 제발 제3 세사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현명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도 미안합니다. 조중동도 제 이 방송을 봐야 합니다. 하여튼 조중동도 연구 안 해. 지겹게도 연구 안 해.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이것이 제 정책이 제안이 100% 옳다라고는 건방진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한 개 2호선을 타자는 안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1호선을 고집하면 안 돼요. 2호선 아니면 3호선 타면 되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교육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흥분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한 이틀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지하철 그 공사하면서 토지 보상을 하잖아요. 그걸 사기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이 국민에게 들어가야 할 보상비가 그를 떼어먹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감정평가사가 짜고 떼어먹었다. 그리고 법원이 그걸 무죄로 판결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 국가다 이런 걸 말해서 사기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 공사 때 어떤 식으로 사기 쳤는지 그 사기 수법을 오늘 보여드립니다. 사기 수법. 여러분, 이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은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위굽, 이거 측면이고 이쪽은 위입니다. 자, 지하철의 단면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모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위로 6m의 흙을 덮어야 돼요. 이 위로 흙을 덮어야 돼요. 그러면 지하철을 만드는 지하철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확보해야 되냐면 이 터널뿐만 아니라 터널 위에 6m를 자기 땅으로 확보를 해서 등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거 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등기를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공사를 하고 요 위에 6m까지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해발로 해요. 자, 해발 몇 미터에서부터 해발 몇 미터까지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해발 몇 미터 위는 터널에서 6m까지를 등기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실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립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있어요. 한 개 실례입니다. 해수면, 그러니까 해발 90.66m에서 해발 111.02m를 등기를 했어요. 남의 땅에다 등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거 못 쓰는 겁니다. 해발로 해서 해발 90.66m에서부터 111.02m까지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례예요. 요 고에 해당하는 실례입니다. 어디까지 등기를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6m 여기까지를 한 겁니다. 해발, 아까 해발 얘기했죠? 해발 여기서로 해서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거 사라졌네. 큰일 났네. 네. 네, 그거 다시 찾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만져서 그게 사라졌는데 그거 매우 중요해서 다시 제가 드립니다. 자, 다시 끌어냈어요. 자, 이거요. 요 밑에, 요 위에, 요거를 아까 해발로 기준된 거, 요거를 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부등본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해발 90.66m, 111m, 이겁니다. 요 밑에가 해발 90.66m고요. 요게 해발 110m예요. 요거를 다 등기부 등본에 보상을 하고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면 끝나버려요. 등기부 등본에 어떻게 등재를 하면 이렇게 해요. 언제까지? 철도시설 존치시까지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 못합니다. 왜? 등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기를 친 겁니다. 자, 이게 관보입니다. 관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하남시 관보예요. 하남시 관보를 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건 겁니다. 여기 관보에는 보상을 90.66m에서 111.02m까지 아까 보여드린 그거 해발 그거를 우리가 보상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토피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토피 보상 18.34m를 토피 보상한다는 거.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왜 사기인가? 이거는 맞아요. 등기는 90.66 바닥에 90.66m에서 위에
그 보호해역 6m까지 합쳐서 111.02m를 해발 등기를 한 건 맞아. 근데 보상은 어떡하냐? 토피심도라는 용어를 18.34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8.34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갔어. 여기까지.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18.34m, 예. 요거, 18.34m, 여기까지 자기가 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18.33m가 보상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18.33m, 6m는 빼줘야죠. 그럼 12.33m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기가 함정. 속여먹은 거야. 얼핏 들으면 18.33m로 보상하면 12.33m보다 보상이 많아지겠네. 이게 함정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속인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표피 보상 면적이 좁을수록 보상금은 더 많아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요즘 GTX 만들잖아요. GTX는 깊숙이 한 60m 들어가요. 그럼 표피 보상이 60m예요. 그럼 보상 많이 해주게요? 아니에요. 왜? 표피 60m면 위 지상권자가 그 땅 주인이 아무런 저상권의 형성을 제약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론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 보상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깊을수록 보상이 적게 나온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피 보상은 18.34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사기예요. 그 사람들은 18.34니까 12.34다 많이 해줬구나 라고 속았어요. 천만에. 아니에요. 이 표피 면적을 표피 보상을 18.34가 아니라 12.34로 했었어야 돼요. 왜? 이거는 자기들이 등기부등본으로 가져갔다니까. 등기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속은 거예요. 18.34 이렇게 많이 해줬구나. 표피 보상은 그러니까 이 표피 보상의 깊이가 깊을수록 보상액이 적다. 사람들이 저보고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 또 반복해야 돼요. 지금 GTX는 60m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피 보상 60m 하나도 안 나와 돈이. 왜? GTX가 위에 사람에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이거를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자기가 가져갔으니 표피 보상은 18.34가 아니라 12.34가 돼야 되는 거예요. 18.34라면 보상금이 적게 나와. 12.34로 해야 보상금이 많이 나와. 왜? 초상권의 제약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관보가 18.34라고 돼서는 안 돼요. 12.34로 돼야지. 여기 관보가 18.34가 돼서는 안 돼요. 12.34가 돼야 돼. 12.34가 되면 보상을 더 해줘야 돼. 그러니까 18.34로 속인 거예요. 왜? 18.34가 더 크니까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거라고 사람을 속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랬더니 그걸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고등법원은 뭐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그래서 해준 거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고등법원도 이걸 알아야 돼. 이 관보에서 사기쳤다는 걸 알았어. 고등법원도. 알았어요. 이 관보에서 사기쳤다는 걸 고등법원도 알았어.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거짓말이죠. 사기친 거야, 고등법원도. 그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는 그 유명한 심리불속행 알죠?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 재심을 신청했어요. 그거 재심 결과를 29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 소원을 했어요. 이거 위헌이다. 공개 변론하자. 헌법재판소는 낮잠 자고 있어요. 심의 따고 있어. 대법원은 아마 틀림없이 또 기각시킬 거예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한 번 시켰으니까 재심도 기각시킬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34가 아니에요. 토피심도가 18.34가 아닌 거예요. 토피심도는 16.34라 해야 돼요. 왜? 토피심도가 낮을수록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등기부 등본으로 다 가져갔어. 6m까지. 이걸 토피심도라고 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12.34로 바꿔야 돼요. 속였어. 북가 하남시 속였어요. 법원 속였어. 대법원 속였어. 재심 또 속일 거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로부터 사기당해서 금액이 저는 수조 원대에 이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지하철 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피심도가 얼마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피심도 관보에서 토피심도가 얼마냐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지하철 보호해야 되는 6m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그 사기 수법을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어떤 사기를 쳤는지를, 그 사기 수법을 관보를 통해서 사기친 거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토피심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토피심도가 깊을수록 보상은 안 나온다. 토피심도가 낮을수록 보상이 많다. 그래서 속였다. 12.34로 가야 되는데 6m를 빼면 12.3인데 18.34로 속였다 하는 겁니다. 토피심도는 12.34가 돼야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분이 언짢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동훈 씨 좋아하잖아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한동훈 씨한테 꽃다발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동훈에게 태블릿 PC 왜 조작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비겁한 사람이고 위선자입니다. 여기 금방 들어왔어요. 저 댓글이. 지하철만 그런가요? 도로 부지는 아닌가요? 여러분 도로 부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도 대한민국이 사기를 잘 치니까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도로 부지도 확인해 보고 하수도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사기예요. 태블릿 PC도 사기입니다. 대통령도 사기치고 법무부 장관도 사기쳐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이 죄 없는 아내자를 7년 동안 감옥에 가둬주는 이 사기공화국이 무슨 사기는 못 치겠어요, 여러분. 돈 떼먹는 사기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토피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여러분, 이 방송 제목이 여러분의 기분을 맵시 한동훈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한동훈이 사기친 거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사기친 거 사실이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기꾼입니다. 조중동 이것들 다 사기꾼이에요. 지자체, 법원, 대법원 다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믿을 기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을 때는 토피심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도 조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 국내에서 후원하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독배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않은 걸 이거 훌륭합니다 라고 광고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 저에게 자기 것도 좀 광고를 해달라고 하지만 제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개해 드리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댓글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로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태블릿 PC로 되치기 당한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4.15 부정선거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태블릿 PC로 당할 거야. 니들이 먼저 당해. 제가 그랬잖아요. 옥회 목장의 결투 쫙 가다가 뒤로 둬서 팡 쏘는데 권총 안 쓰면 맞는 겁니다. 지금 저쪽은 권총을 쏘는데 이쪽은 안 쏘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권하자마자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도 못하는 검사 출신 대통령 가짜죠, 여러분. 사기입니다. 부정선거 수사 못하는 대통령은 사기예요. 태블릿 PC를 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기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사과하지 않으면 총선 필패. 예, 총선은 내년에 국민의힘이 내년에 지금보다 의석을 더 얻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못 얻습니다. 못 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 반장했던 사람 다 어디 갔는지 검찰, 변호사 어디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맞아요. 우리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기자입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서울 대도시 전광판에 이 이상로 기자의 방송을 보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우리는 교육에 관해서 1호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서울대학은 1호선이 없고 2호선이라니까. 근데 다 올 때 1호선에서 막 미는 사람을 잡아내야 된다는 윤석열이 만세 올 때 아니라니까요. 2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 타면 되겠어요? 박영선을 조사하는 척할 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교육을 장악한 전교조와 사교육을 장악한 운동권의 뒷거래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왜? 그들이 1호선, 올바르지 않은 1호선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2호선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호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1호선은 정답이 아니에요. 독립언론인 이상루는 그 입을 좀 가려서라.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당신의 주장이 모두 맞는 건 아니지 않는가? 아주 입이 거칠구나, 여러분. 저처럼 안을 내세요. 2호선으로 갈아타자고 하는 안을 내세요. 수십 번 말씀드려요. 수십 년 동안 터널을 팠어. 광맥을 파는데 금이 안 나와. 그러면 그거 잘못 판 거예요.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피상적이가 표피적인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처럼 1호선이 아닌 2호선을 타자라고 하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싫대. 계속 1호선이래. 여러분,
정답은 1호선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방송 감사,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을 조선의 전 전광판에 모두 방송하고 싶다는 분에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독립언론인 이상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언론인으로서 옳은 길이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말씀이 100% 옳다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